안녕하세요. 다이코하우스입니다. 입장이 굉장히 예쁘죠. 요거는 황금 층층꽃인데요. 층층이 꽃이에요. 보통 보면은 층층이 꽃이 요런 데에서 하나 둘 층층이 마디마디 핀다고 해서 이렇게 층층이 꽃이라고 불리우고 있죠. 보통은 입장에 이렇게 무늬가 안 들어가 있고요. 요렇게 무늬가 없는 게 여기 일반적인데요. 보시게 되면 꽃이 필 때 요렇게 해서 여기에서 또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나오죠. 요렇게 해갖고 마디마디 층층이 이렇게 핍니다. 요 꽃이. 그래서 층층이 꽃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작년에 요렇게 한 포기 재작년부터 이렇게 한 포기 사다가 이렇게 했는데 목질화가 됩니다. 이게 나무처럼 이렇게 돼 있죠. 밑에 이렇게 돼가지고 번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월동 잘 됩니다요. 여기서 이렇게 자라는데 월동이 여기에서 요대로 잘 되었답니다. 자라면서 밑에 아래가 이게 나무처럼 목질화가 되는 요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색상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재작년에 제가 그 백두대간 그 수목원회를 방문했을 때 이 산 전체가 뭐 거의 3분의 1 정도가 이 층층이 꽃으로 층층이 꽃입니다. 층꽃 나무라는 건 또 따로 있어요. 요건 층층이 꽃입니다. 그 엄청나게 여러 가지 한 7가지 색을 막 이렇게 해갖고 군락을 이뤄갖고 했을 때 정말 환상적이게 이렇게 피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전국 노지 월동이 가능한 꽃입니다. 이 꽃은 자라면서 이렇게 나무처럼 이렇게 수영이 되어 갈 수 있는 이런 꽃이고요. 돌틈이나 척박한 땅에서도 굉장히 잘 자랍니다. 배수가 잘 되는 그 곳에서 돌이 막 이렇게 있죠. 막 그름지지 않아도 잘 자라는 이런 꽃입니다요. 또 여러 해살이 이렇게 잘 살아가는 식물이고요. 밀월 식물이기도 합니다. 밀월 식물은 뭐냐면 꿀 양봉하시는 분에서 이렇게 꽃이 많이 피니까 꿀을 여기 벌들이 많이 날라와서 꿀 요렇게 하는 밀원 식물이기도 해요.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이나 아니면은 방그늘에서도 아주 잘 자라는 요런 아이입니다요. 8월부터 9월 이렇게 늦게까지는 10월까지도 이렇게 피는 여름 가을 꽃입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피는 그런 꽃이고요. 꿀풀가에 여러 해살이 풀이에요. 물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장마에도 그냥 이렇게 비를 맞히고 키워도 잘 자랍니다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 흙이 좋아요. 그래서 뽑아가지고 그대로 뿌리를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심고요. 밖에만 이렇게 그 흙으로 보충을 해주고 이렇게 이제 심었는데요. 화분은 굉장히 큰 화분을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왜 이렇게 크게 선택을 했냐면요. 나무처럼 이렇게 자라고 요 아이가 배수를 워낙 잘 되게 심어야 되기 때문에 물을 말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서 가끔 가다가 이제 이틀에 한 번 매일 물을 주다시피 하는데 이틀에 한 번 이렇게 물을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룻밤 어디 갔다가 오거나 이럴 때 배수를 워낙 잘 되게 모래를 많이 섞어서 이렇게 분갈이를 했기 때문에 물마름이 될까 봐서 이렇게 좀 큰 화분을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참고하셔서 예쁘게 이렇게 키우세요. 그리고 여기 처음처럼 야생화에서 가지고 온 이 국화 있죠. 국화를 제가 6가지를 다 이렇게 해서 심었어요. 요 국화는 지금부터는 이제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가지치기. 지금 조금 늦었어요. 가지치기 하기가. 그래서 저도 가지치기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꽃망울이 형성되는 시기고 제가 저 뒤에 보니까 꽃망울이 벌써 올라온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가지치기 하지 마시고 그대로 이렇게 심으시고요. 북극화는 그 뿌리를 털지 않아도 잘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심고자 하시는 그 화분에다가
빼가지고 그대로 옮기시기만 하면 돼요. 저도 그대로 옮기기만 했어요. 근데 마사를 많이 이렇게 섞고 펄라이트를 많이 섞어서 이렇게 지금 저기 분갈이를 했어요. 저는 여기에다가 그 저기 저 토동이 흙에다가요. 그 처음처럼 흙 있죠. 처음처럼 흙을 조금 좀 믹서를 해가지고 거기다 펄라이트를 조금 더 넣고 우리 요 바특 있죠. 나오는 거 바특을 조금 넣고 이렇게 해서 혼합을 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채워줬어요. 그래서 위에 지금 마사를 좀 얹어야 되는데 마사를 안 얹어서 지금 이 상태가 이렇습니다. 배수 잘 되게 국화는 이렇게 심어 주시고요. 물은 매일 주셔도 상관없어요. 비를 맞추려고 장맛비를 맞추려고 이렇게 밖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요. 자, 이렇게 해갖고 국화는 또 이렇게 했고요. 요거는 순비기 나무라는 거예요. 요렇게. 자, 여기 순비기 나무라는 건데 개화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키우기 한번 알아볼게요. 요렇게 생겼어요. 순비기 나무가. 꽃은 뭐 요렇게 수수하게 이렇게 피는 요런 꽃인데요. 쌍떡잎 식물 마편초가라고 합니다. 요 아이가요. 7월에서 9월 달에 이렇게 보라색, 연보라색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는데요. 열매는 익어갖고 9월에 10월에 흑 자색으로 이렇게 익는다고 해요. 열매가 약용으로 이렇게 쓰이기도 한다는데요. 이름이 그 한약 재료에서는 만형자라고 합니다. 요게. 그래서 이거를 만형자 나무, 풍나무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다른 이름으로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중부 이남 지방의 중부 이남 아래 그 남부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바닷가 모래 땅에 자라는 상록 감목이라고 합니다. 요게요. 상록이라고 하면 겨울에도 이파리가 떨어지지 않는다. 요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상록이. 해안가에 가면은 이게 누워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눕다시피 해가지고 막 쫙 이렇게 자란답니다. 염분이 좀 있어도 염분에도 굉장히 강한 나무래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이게 많이 자라고 있대요. 자갈이 많은 곳 이런 곳에서 많이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이 자라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유심히 보지를 안 했어요. 많이 자라고 있대요. 서해안 쪽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보면. 그리고 밀월 식물이라고 합니다. 밀월 식물은 이제 꿀들이 좋아해서 이렇게 양봉 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 밀월 식물로 이거 심는다고도 하고요. 햇빛이 굉장히 좋아한대요. 바닷가에서 막 그늘도 없는 곳에서 햇빛이 쨍쨍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햇볕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햇빛 때문에 우리 집에서 여기 잘 자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노지에다 심으시는 분들은 그거를 약간 좀 고려를 해서 여기 심어 주시기 바랄게요. 잔털이 많고 여기 잎에 보면은 잔털이 이렇게 숑숑숑숑 약간 나와 있는데 지금 육안으로는 뭐 이렇게 잘 구분이 안 갑니다요. 회색빛이 돌고요. 뒷면에는 은회색 빛이 돈다고 해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은회색 이런 식으로 다르죠? 앞뒤가 이렇게 달라요. 요 나무의 매력은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앞뒷면이 이렇게 다릅니다요. 번식은 요게 이제 익어가지고 종자라도 하고 삽목 모래에 그 장년가지 있죠. 장년가지를 이렇게 옆에 이게 약간 좀 이거는 꼿꼿이 서 있는데 이게 좀 자라면은 옆으로 이렇게 눕는 성질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삽목을 이렇게 하는데요. 작년가지 올해 요 신가지보다 작년가지를 모래에다가 이렇게 삽목을 하는 게 잘 된다고 합니다. 종자로 하실 때는 종자가 딱딱해 가지고요. 그 종자를 깨 가지고요. 이렇게 심거나 아니면 5, 6일 동안 이렇게 물에 담그었다가 이렇게 파종을 해야 발화가 용이하다고 해요. 키우기는요.
배수가 정말 잘 되게 모래 뭐 거의 뭐 60-70% 이렇게 넣고 마사요. 이렇게 넣고서 정말 흙이 잘 빠지게 이렇게 해서 햇빛에다가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이렇게 키우면은 난이도는 쉬운 편이라고 합니다. 물 좋아하고요. 겉흙이 마르면 이렇게 저기를 해서 키우면 된다고 합니다. 듬뿍듬뿍 줘서. 저는 이게 키가 작기 때문에요. 화분에다 이렇게 심었어요. 그래서 가을에 요거를 이렇게 커트를 해서 나지막하게 이렇게 키워볼 생각입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은 요 순비기 나무, 그리고 요거 이제 국화, 그 다음에 무늬 층층이꽃, 황금 층층이꽃 이렇게 해서 키우기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입니다.